예, 계속 가겠습니다. 초육은 준항이니 정하야 흉하니 무유리하니라. 되게 어려운 글이에요. 초육은 준항이다. 요거 뭐냐면 우리 강바닥에 모래 꽉 차면 뭐해요? 준설하죠. 예, 그 준자입니다. 강바닥에 모래 파는 얘기, 준설하다 하는 얘기, 그 준자입니다. 정하야 흉하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거라고 늘 말했으면 정하면 길해야지. 왜 정하는데 왜 흉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무유리하니라. 유자가 이로운 바가 없다. 이로울 바가 없다. 여기서 딱 얘만 빠져주면은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저기 점수를 보니까요. 예. 점을 점으로 봐요. 점으로.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점에는 흉하니 이렇게. 점에는 흉하니. 뭐 그래도 말 돼요. 그렇게. 예. 점에는 흉하니도 말이 되는데 이 정을 이걸로 볼 수 있어요. 구들 고자로. 무슨 소리냐면 네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고집 좀 피우지 마. 요 소리. 네 말이 틀렸다고 하진 않아. 맞아. 맞는데 너무 고집 피우지 마라. 요런 정도에. 그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방에서 와와와 싫다 그러면은 그 틀린 말이잖아요.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 주는 그 준설하는 판에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고하게 하는 거를 급하게 하고 깊이 하고 심하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 심하게 한다. 오래 하려는 게 100m 달리기 하듯이 해갖고 마라톤 뛸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마라톤 뛰는 데는 마라톤 페이스로 가야지 100m 페이스로 가서 오래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이거요. 예. 고집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고집한다면 흉하다. 그렇다면 역시 한 번 더 말한 거죠. 이로울 바가 없다. 이롭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다르게도 해석 많이 하죠. 근데 그 많은 책을 여러 가지 책을 전부 참고를 삼아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리고 이렇게 딱 이 글은 이 주역 글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어요. 가끔 있긴 있는데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대단히 열려있는 글입니다. 대단히 열려있는 글이라서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초육은 항을 깊게 한다. 올바르게 하여도 흉하니 이로울 바가 없다. 초육은 준항이니 정하여도 흉하니 이로울 바가 없다. 초육은 항고함의 처음에 처해서 너무 깊게 하려고 한다. 너무 깊이 판다. 급하게 하지 말아라. 이 준은 준설, 물의 깊이를 증가시켜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하여 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입니다. 강바닥에 모래를 파다 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조급하게 파들어간다. 그러니 열심히 하더라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얘는 일의 시작의 단계입니다. 한평생 저기 60년, 70년, 80년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려고 하는 지금 이 마당에 엊그제 결혼한 새신랑 각씨가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밭을 읽을 때 예.
때는 이제 부지르고 조금만 얇게 입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깊게 판다는 그러면 제가 밑으로 다 묻혀서 위에 걸음이 밑으로 다 내려가서 예. 처음 할 때는 조금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깊게 파가지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근데 농사를 안 지어서 농사 요리는 몰라 나는. 농사를 안 짓고 살아가지고. 할 때도 이제 예. 위에 거부터 걷어내야 되는데 밑에 예. 거부터 팔라 그러면 예. 저기 흉화가 그런 뭐 그렇게 말해도 될 테고. 어쨌든 상황은 차근차근 하지 않는 이런 정도로 다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 주역을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한다면, 예, 며칠 하고, 에이, 이건 아니야 하고 다른 길로 떠나기 딱 알맞는 사람이다. 오래함의 처음에 처해서 아득히 먼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자입니다. 양의 자리에 의미 앉아서 조급함만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흉하다는 말인데, 지금 이놈의 상태를 보니 그 성질머리대로 한다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흉을 제거하고 반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길보다는 흉이 많은 상황이다. 그렇게 한다면 흉하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그렇습니다. 길해서 좋다고 막 띵까띵까 하다 보면 망하게 되는 거고, 흉하고서 어깨 탁 쳐져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흉하면은 요 상황을 어떻게 좀 벗어날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길하면은 거기다가 더 떼서 뭔가 잘 만들 생각을 해야지. 길하다 그래서 어영부영하고 흉하다 그래서 어깨 쳐지고 그러려면 점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과거지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지사는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지 그렇다는 아닙니다. 흉한지 안 흉한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지. 점쳐가지고 흉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저하고 똑같으면 저 문지방 앞에 서가지고 야 내가 들어갈까 나갈까? 들어간다 그러면 나갈 테고 나간다 그러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점치는 그 자체가 아마 그 일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점친다는 자체가 변수가 되는 거죠. 점을 왜 쳐요? 점쟁이가 뭐 바꾸물까 봐?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한 어떻게 빠져나갈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궁리가 안 나니까 조언을 얻으러 컨설팅 하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컨설팅 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컨설팅 많은 돈을 주고 컨설팅을 했으면 듣고 보니까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그 말이 맞네 올래 하면은 그대로 실천하면 아무리 흉한 일이 있더라도 덜 흉하게 되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저 한밤중에 지금은 아스팔트가 좋은데 캄캄한 금은밤에 그냥 나가면 보나마나 개똥 밟습니다. 랜턴이라도 하나 켜서 들고 가면 그래도 가려 밟으면 갈 거예요. 그래도 가려 밟으면서 그게 지금 이 주역 글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상활 앞에서 했던 말을 부연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준항지 흉은 깊이 오래 해서 흉하다. 요 말은 뭐냐? 시의 구심열세라. 처음에 너무 깊하게 그러니까 아주 욕심 한껏 냈다 이 소리죠. 그래서 흉하다라고 한 거다. 요 시의 구심예라. 구함을 깊이 한 거다. 너무 처음 하는데 뭔가 일을 할 적에는 그죠? 테스트 좀 해보고 된다 싶으면 쫙 펼쳐야지. 검증도 안 된 거를 온 동네 사방에 다 깔아놓으면 동네 망하는 거지. 동네 망하는 거. 검증해보고 그렇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보급을 해서 해야지. 검증도 안 된 거를 처음부터 너무 깊이 파는 것이야. 조급해 한다고 안 될 일이다. 천천히 꾸준히 해라. 그런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인은 너무 간단하네. 회망이라. 여기서 망은
예.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후회가 망한다가 아니고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네 짐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망은 불과 같이 부정사로 생각합니다. 예, 불이나 무나 뭐, 예. 뉘우침이 없다. 뉘우칠 것이 없다. 구의의 상으로 본다면 오래 하는 때에 바른 자리를 얻지는 못했지만 중을 얻은 자입니다. 오래 해야 되는데 음이 들어앉지는 않았지만 핵심의 자리에 들어앉은 자다. 강한 양이 음의 자리에 거하여 한 태포 늦춰가려는 자입니다. 주변을 살펴볼 만한 여유를 가졌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얘가 그렇죠. 음이 앉았으면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릴 테고 얘는 양인데 음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 자기 성정을 좀 누르고서 한 템포 천천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초의 말이나 이의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구의 해망은 능 구중이라. 능이 중에 오래 머무른다는 말이다. 오래 머무른다는 말이다. 여기서 요 구이도요, 어떤 데는 요 구이, 구삼이 이런 말이 있고 어떤 데는 없는데, 말이 짧을 때 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것도 이 상활이 별도의 걸로서 아까 그 책처럼 한 줄로 쫙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해망 딱 두 글자 있는데 구이라고 표 안 해놓으면 이게 위에 붙은 말인지 아래 붙은 말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붙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요 구이가. 여기서 지금 구이의 상활인데 구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요.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원문은 요 상활이 별도의 글로 있을 때 줄줄이 붙여 써놨으니까 요거는 특별히 요거는 구이에 관한 말이다라고 표를 해놨던 그 흔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에서 말하기를 구의 해망은 중용지도에 오래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상에서 말하는 뉘우칠 것이 없다라는 말은 힘 있는 양이기는 하지만 음의 자리에서 중용지도를 잡고 천천히 오래도록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이기 때문이다. 아직 오래된 끝에 이르려면 멀기는 하지만 이런 자세로 오래도록 영위한다면 항구한 도를 이룰 것도 같다. 바른 도로, 정도로. 요 바른 도는 시지즉지하고 시행즉행하며 갈 때 가고 머무를 때 머무르는. 그러면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저 총무님 되게 바쁜데도 그래도 안 놓치고 열심히 오시잖아요. 두고 보래요. 총무 자리만 안 내놓으면은 뭔가 된다니까. 제가 해봤거든. 제가 해봤거든. 그렇다고 내 자리 노리지 마요. 나 아직 살 날이 멀었어. 근데 뭐 쓰는 그죠? 칼 가지고 그죠? 소 잡는 칼로 소만 잡나? 닭도 잡고 개도 잡고 뭐 잡으려고 들면 뭐 잡을 게 한두 가지야. 칼만 잘 갈아 놓으면 어디다가 쓰는 거지. 꼭 고기다가만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칼만 잘 갈아 놓으면 기회만 되면 뭐든지 잡는다. 꼭 그것만 잡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뭐 소가 나한테 오겠어 하고 칼도 안 갈고 있다가 들깨라도 한 마리 들이다 치면 들깨 놓친 거지 뭐. 놓친 겁니다. 다 잘 갈아놓고 있다가 뭐 아무개나 오면은 딱 내 거 하는데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쳐다보고서 침 흘리고 있다가 이거조차 놓쳐버려. 지나가는 닭도 못 잡지. 그러면 그거죠. 아이씨 말을 하다 보니까 맨날 이 입찬 말만 골라가면 하게 돼 이게요. 또 별로 그런 거 재미없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 책임지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씨 말을 너무 내가 아주 입찬 말만 골라가면 한다 이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막 말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말이 막 튀어나와.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이 자꾸 입찬 말을 많이 하면 적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삼은 불황기덕이라 혹성지순이 정이면 이날이라. 여기서 정도
앞에 초유에서 정과 같은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이면 길해야지. 정이면 길하면 이거고 정인데 흉하면 이겁니다. 뭐 별거 아니야. 고로하다 그러죠. 고집이 세다. 노인네 고집이 옛날 고집만 가지고 지금 바뀐 세월을 모르고 그것만 옳다고 하는 게 고집 아니야. 그죠? 고집. 구삼은 그 덕을 항구히 가지지 못한다. 그 덕이 오래하지 못한다. 혹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니, 부끄러움을 이을 것이니, 이을 성자죠. 그죠? 받을 것이니. 고집하면 인색해지리라. 이러면 말이 되죠. 바르면이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고, 고집하면 인색해지리라.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올바르게 해도 인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무리 올바르게 해도라는 말은 고집스러움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삼의 덕은 그 덕에 오래 할 수가 없다. 혹 부끄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고집한다면 인색해지리라. 삼효의 자리는 발음을 얻었지만 중에서 벗어난 편당된 자리입니다. 항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바르다고 스스로 고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곧게 해도라는 말을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바르잖아요, 지금. 바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응도 있고, 바르고, 이 상태만 보면은 아주 좋을 텐데, 지금 안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건 뭐냐 하면 경계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계사다. 오래 해야 되는데 경계해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응도 있고, 자기도 바르고, 물론 중을 잡지는 못했지만, 1호 중천을 넘어가려고 애쓸 수 있는 자리고, 상황으로 봐서는 별로 안 좋을 수 없어요. 그죠? 괜찮은 자리예요. 요거는 경계사다. 이렇게 말했듯이, 경계. 네가 너무 나대지 마, 나서지 마. 이런 정도의 말이다. 생각해도 될 겁니다. 곧게 해도라는 말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다고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 주장하는 바가 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때를 무시하고 주장한다면 아버지 말씀이 옳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말하고 같다고 봐도 되죠. 그 말하고 같다.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경제를 탄탄히 하며 오래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맹자 책에 나오는 얘기인가인데요. 예. 등문공이 날아다니시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맹자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영위하는 일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항상한 재산, 항산이나 항심이 있어야 하는데 떳떳한 재산이 있는 자는 떳떳한 마음을 갖고 떳떳한 재산이 없는 자는 떳떳한 마음이 없는 것이니 만일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방벽하고 간사하지 않음과 사치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군자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은 있지만 소인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은 항산이 없이는 항심을 갖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기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흘 굶어가지고 도가 어떠니 해 떠들면은 말이 안 되죠. 사흘을 굶은 사람이 입에 밥은 들어가고 나서 도가 어쩌고 하는 건 말이 되는데, 근데 큰 지도자는, 그죠? 아주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 자신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사람 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뭐 그런 사람들. 그의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구사는 이제는 어려운 자입니다. 이게 밭이 아니고 사냥할 전자입니다. 이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이자하고 사냥할 전자. 요 금은 세금자고요. 그 가운데 거는 없을 무자고요.
구사는 사냥을 하는데 새가 없다. 예, 여기서 나오는 밭전은 중천건깨와 지수사깨, 예, 내풍하한깨, 뇌수액깨에서 나옵니다. 건깨의 전은 밭 혹은 들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너른 벌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건깨에서는 어디에 나오죠? 2효에 나오죠. 2효에. 예, 혈룡제전. 들에서 보였다. 들에서 보인다. 이렇게 나오죠. 사깨에서는 예, 그런데 사깨나 한깨, 핵깨의 전은 사냥하다로 해석해야지 말이 됩니다. 전유금이다. 사냥하는데 새가 있다. 새를 잡았다. 전무금이다. 사냥하러 가서 새를 못 잡았다. 짐승을 못 잡았다. 전액 사모다. 사냥하러 가서 여우 3마리를 잡았다. 요런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항구인은 오래 하는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사는 오래 하는 때에 오래 하는 도를 잃어버린 경우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냥을 갔는데 짐승이 없다. 전무금이다. 사냥 못했답니다. 사냥 못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 하는 때에 움직이는 처음에 있으면서 아이고 이게 뭐야? 바르지 않은 위치에 처한 자입니다. 구사의 응이 초육이니 음입니다. 무의 뜻을 음인 초육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구사는 부중부정으로서 바르지 못한 자리에서 요 새가 틀린 글자입니다. 새를 얻지도 못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가 없다. 결국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얘 입장에서 잡아야 될 대상은 얘다. 그런데 지금 둘 다 중을 잡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처지가 올바른 처지가 아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대상을 보면은 구비기윈이 오래 하지만 오래 있지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아니하면 안득금예리요. 요 안은 이런 걸 쳐 어려워. 어찌 안 짭니다. 편안한 안자가 아니고 어찌 안 짭니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사전에. 어찌 안 짭니다. 이런 자 어려워. 어찌 새를 잡으리요. 새를 얻으리요. 어찌 안 짭니다. 상에서 말하기를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아니하면 어찌 새를 잡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부정부정하여 오래 할 수 없는데 어찌 사냥을 할 수 있겠는가. 공부하는 사람이 이어갔다면 늘 연마하고 꾸준히 실력을 쌓지 않으면서 마음만 급하다면 어찌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로 생각해도 될 겁니다. 마음만 급함을 경계했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갈고 닦는다면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갈고 닦지 않고서 오는 기회는 없습니다. 뭐를 이루어 놓고서 그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름이 없고 나서 그 상황을 만난들 내 것도 아니고 만나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추단해 나갈 수 있고 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게 나한테 기회로 작용을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오면 그거는 재앙이죠. 그 나한테 복이 아니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로또 타서 잘 된 놈 못 봤다고. 로또가 탔으면 그거 다들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큰 재물을 경영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걸 손에 들고서 뭘 하겠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경영을 잘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공부하러 오셨는데, 가끔 있죠. 퇴직금 타가지고서 뭘 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홀라당 해먹은 사람들요.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평생에 그 많은 돈을 처음 봤어. 퇴직하면서.
왜? 평소에 뭐 월급 받으니까 그때그때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었지만 몇 억 되는 돈은 처음 만져봤어요. 그걸 평소에 단돌이 안 해본 사람이 그 큰 돈을 단돌이 하겠냐. 차라리 연금 넣어놓고서 편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지. 전에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우리 양정에 그 양반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리던데. 예. 한번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퇴직하고서 뭔 사업도 하고 뭔 사업도 하고 하는 쪽쪽 다 망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대.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렇죠. 인생 2막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저도 지금 사실은 다르게 살아볼 욕심을 가지고 50에 길을 틀었거든요. 그때는 50에 한번 틀어보면 한번 다르게 살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60에 길을 틀면 그때는 길이 없어. 늦어, 안 돼. 50에는 한 10년 들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60에 시작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안정을 찾는 게 훨씬 더 나은 수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자리 가지 않은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지 않아서 코너에 몰려버려 가지고 가버린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벗어나면 바로 성공할 수 있는데 퇴직금 타가지고서 들이대는 거는 제가 보기엔 백전백패다 그건. 그러니까 백전 95패도 아니고 그건 백전백패다. 퇴직금 없이 맨몸으로 헤딩해갖고서 진짜 더 이상 갈 수 없는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면 그거는 가능해요. 그건 가능한데 아마 뭐 늦직하고 뭐 퇴직금도 있겠다 뭐 내가 뭐 그래도 이만했는데 니들이 뭐 나를 어쩌고 하면 이런 자세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안 돼. 그건 무조건 패입니다. 그건 뭐 가능성이 뭐 제가 보기엔 0.03%도 없어요. 차라리 시간을 길게 잡고서 이 함께 읽는 게 훨씬 이득이다. 함께 읽는 게 훨씬 이득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거 뭐냐? 이거 때문에 그래. 6호는 한기덕이면 정한이. 야, 여기 이제 두 가지 경우예요. 부인은 길고 부자는 흉하니라. 야, 이거 또 남전 여빈이 이런 말이 나오겠는데? 예. 그 덕을 오래 하면 바르다. 항상 하면 바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 덕이 오래 하면 바르지만 부인은 여자는 길고 남자는 흉하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왜 그런지 읽어보죠. 6호는 그 덕이 항상한 것은 바른 일이다. 다만 음의 일은 옳지만 양의 일은 옳지 않다. 음양의 대체적인 성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은 원을, 음은 리를 그 근본 속성으로 삼습니다. 판단하고 길을 가르는 일은 순식간에 판단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도의 정신작용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천하는 일은 오랜 시간 하여야 합니다. 오래 하는데 누가 유리하냐 지금 그 얘기죠. 오래 하는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놓고 말해본다면 대통령이 한 일은 방향을 설정하고 많은 재원과 인력을 한 방향으로 투입한 것은 양의 일이고 그 일을 실천하고 오랫동안 근로에 참여 종사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일은 음의 일입니다. 음의 일은 꾸준히 오래 하여야 성취가 이루어지고 양의 일은 순간적인 판단력이 대세를 좌우합니다. 예전 보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 그래요. 저희 어릴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뒤집혔죠. 북한 사람들이 더 근면하지 않아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 큰 틀은 결국 지도자의 판단이 잘못돼서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도자의 판단이.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히
잘 한다 그래요. 뭐 밖을 별로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 가보고 중국 가보고 해봤는데 아, 우리나라 잘 사는구나 느끼기도 하고요. 인터넷 터지는 거 보면 야, 대한민국 인터넷이 세계 최고인지 몰라도 일본하고 중국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이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근면성실하게 일한 덕이나 노력도 있지만 그 처음을 연 지도자들 있죠. 아마 인터넷 이쪽은 김대중 대통령 때 이걸 지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의 방향으로다가 사람들을 몰아갔던 것. 이런 게 지도자의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호응해서 바닥을 다졌던 모든 국민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보면 여기서 부인은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자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지도자는 판단이 대세를 좌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꾸준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일을 이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생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해나는 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하루저녁 방사로 일이 끝나지만 여자는 그 씨를 10달을 품어야 비로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음의 일은 항상 하고 항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격이 양인 사람, 다혈질인 사람은 일을 함에 차분하지 않고 오래 하지 못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은 크면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이 음인 사람은 큰 일을 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일을 성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의 쓰임에 관한 문제다. 각자의 쓰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계에서 지혜비는 양으로 지혜미는 음으로 설정을 하고 보아도 그렇게 놓고 보아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활. 부인은 정길하니 종일이 종이할세요.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부인은 정으로 해야 길하니 하나를 쫓아서 맞춰야 된다. 마치는 것이요. 부자는 제의연을 부종하면 흉엘이라. 이거 지금 논리는 아닌데 어쨌든 읽어는 봐요. 상에서 말하기를 부인은 정의로 일관해야 길하니 한 사람의 남편을 쫓아서 몸을 마치기 때문이다. 과거 시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실제로 이러진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뭐 연료문 세워주고 해야지. 다 열려면 연료문을 왜 세워줬겠어요? 그렇게 가자 하는 지표가 그거니까 그 연료문을 세워준 거지. 동네방네 다 열려면 연료문을 왜 세워줬겠어? 안 세워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책 방향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아마. 남자는 의리를 제도하는 것이니 부인의 도에 따르면 흉하다고 하였다. 상에서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부인 여자는 정조를 가지고 행동해야 길하다고 말합니다. 그 정조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한 번 맺은 인연을 마칠 때까지 해야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단원이 남전요비 혹은 과거 동양의 가족적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매우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꼭 남녀에 한정해서 그렇다고 주장할 일은 아니다. 양은 남자의 의를 주장하고 짓기 때문에 부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양은 판단을 주장하고 음은 실천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말이 된다. 이 표현이 남자는 처음, 큰 것, 의를 주장해서 종자 씹는 역할을 하고 여자는 정, 쪼춤, 마침, 생육을 주장해서 종자를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면 요거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여자는 한구함을 덕목으로 삼고 남자는 의리를 덕목으로 한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건공계가 이 말의 아주 핵심이 요체니까 그때 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뭔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자꾸 세상이 바뀌긴 하지만 지금 봐도 제 생각엔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런 거 같긴 하고 지금은 우리의 지금의 때는 세상의 자가 지금 바뀌고 있는 때입니다. 과거의 자가 안 들어맞죠 지금. 모든 지금 그 정치적인 지도자의 생각이 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가장 먼저 한 게 자를 바꾼 일입니다. 자를. 그래서 당척이니 주척이니 한 자라는 말은 같지만 그 자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아마 주척이 더 짧고 당척이 더 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자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그 정권이 바뀌고 난 그 해에 농사 지어서 농사가 가장 잘된 좁쌀인지 기장인지 한 그거를요. 배가를 한 줄로 딱 세워놓고 그걸 한 자로 삼았습니다. 그 농사는 하늘의 우로를 받아서 땅이 길러낸 산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정권은 하늘이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내린 정권이다. 천명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 모든 판도는 새로 짜야 됩니다. 모든 판도는. 우리가 저런 거 있죠. 왜? 집 예전에는 평 단위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평 단위로 아예 법으로 못하게 해놨죠. 평방미터로 해놨잖아요. 지금은 30평짜리 집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앞으로는 100평방미터짜리 집은 있지만 30.3평방미터짜리 집은 나올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준점이 바뀌면. 우리가 도로명 주소요. 예전에 동별로다가 주소 했잖아요. 지금 우리 무진장 불편해요. 도로명 주소가. 도대체 그 주소만 보고는 이게 어느 짬친지 짐작도 안 가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젊은 친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주소만 듣고도 어디라고 바로 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기준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동네별로 이만큼이 우리야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가 우리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저희 집이 내제로 2, 3, 4번지인데요. 내제로 1번지가 역전 5거리에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동네하고 청년동 우리 동네하고 역전 5거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었던 데야. 근데 내제로라는 이 도로명이 생기면서 우리 집은 저기서부터 2340m 지점에 있는 집이야.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전엔 그 길을 내서 알거나 할 이유가 없었죠. 요게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상륙은 떨칠 진짜입니다. 떨칠 진짜. 진항인이 흉하리라. 항상함에 있어서 급하게 하니 흉하니라. 요런 의미죠. 상륙호와 이 함께의 주장이 되는 효입니다. 상륙은 항상함에 떨치니 흉하니라. 오래 하는데 뭘 그걸 자꾸 자랑을 하려고 그냥 내가 오래 했는데 하는 말을 자꾸 이거는 내 덕이야라는 말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내가 한 거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요. 다 해놓고서 좀 입만 좀 딱 닫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지가 했다고 자꾸 사람들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말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상륙호와 이 함께 주장이 되는 요입니다. 상륙은 어디 갔어? 항상함에 떨치니 흉하리라. 항상하는 마지막에 처하여 급하게 움직이려 하니 흉하다. 먼 길을 가는데 조급증을 낸다거나 궤도를 바꿔 타는 일이 잦다면 그 길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판단이 조금 옳지 못했더라도 진득하니 실천한다면 일정한 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아까 했던 얘기가 건너뛰고요. 항상 자기가 재미나는 일이 가장 유망한다고 판단되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지런히 실천해 나가라. 예, 1등이라는 것은 1등 하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면요. 내 앞에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거 하는 게 1등입니다. 누가 하는 걸 딱 보고 따라가면 바로 2등이지. 앞에 아무도 없으면 1등이 앞에 아무도 없으면. 1등이라는 것은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내가 보고 따라가는 것이 있는 방향은 언제나 2등 이상은 할 수 없다. 아무도 없는 막막한 데에서 헤매어서 무언가를 손에 넣은 사람은 허무하기는 하지만 블루오션이라서 1등이다. 그리고 그 뒤에 수킬로의 줄이 늘어서 있다면 확실한 1등이 된 것이다. 예.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선진국을 따라가면 됐지만 지금은 따라갈 상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뭔가 좀 새로 만들으라고 예전에는 줄 서서 공장에서 직원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좀 특별한 거 좀 내놔봐.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표가 없다는 얘기죠. 지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상활 진항제상하니 그러니까 떨치는 그것으로도 위에 있으니 대무공예리라. 가장 앞에서 나서 있는 사람이 따라갈 대상이 없는 거하고 같죠. 크게 공이 없다. 크게 공이 없을 것이다. 상에서 말합니다. 마지막에 너무 성급해서 또 자신의 일에 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한다면 어찌 큰 결과를 이루겠습니까? 일을 하며 결과에 연연해서 조급히 행동한다면 다 지어놓은 밥을 선 상태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진득하게 해라. 그런데 이놈은 진득하게 안 하겠다는 소리죠. 지금까지 살펴보니 진득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께는 고뇌 한효가 아랫자리에서 처음으로 사귀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은 음깨입니다. 음깨는 양이 많습니다. 여기 뭐냐? 잠깐만.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손깨. 고뇌 한효가 아랫자리에 처음으로 사귀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은 음이 많습니다. 음깨는 양이 많습니다. 얘는 음깨인데 음깨는 양효가 많다 요 말을 하는 겁니다. 얘는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음깨 아니에요. 음깨는 남자가 양효가 많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소성깨 간깨는 위에 거는요. 건의 한효가 처음으로 사귀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는 양깨입니다. 양은 음이 많습니다. 얘는 양이다. 음이 많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건의 속성을 가진 아버지와 고뇌 속성을 가진 어머니가 진의 속성을 가진 장남과 손의 속성을 가진 장녀가 결합하여서 한 궤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한 궤입니다. 또한 진양, 손음이 배합된 겁니다. 부부가 된 겁니다. 그게 한 궤입니다. 장남과 장녀가 같이 있는 게 이게 부부다. 요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자격, 대등하고 동등한 남녀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 지도입니다. 이 부인, 여자와 남편, 남자 사이에는 의리,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옳은 길, 신의를 지켜야 교제상의 도리가 있고 남남끼리 혈족과 같은 관계를 맺는 일로서 맺어지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남녀는 그렇죠. 남녀는 남남이 모여서 한 입을 쓰고 자면은 그때부터는 식군내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어그러지면 서로 헤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가 부자나 형제간과 같이 인간의 윤기가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이치로 맺어진 사이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뭐 헤어지면 남이라 그러고, 그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부자는 아버지한테서 나왔으니까, 어머니한테서 나왔으니까 그거는 자를 수가 있는 관계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부부의 도리를 오륜에서 살펴보면 오륜 가운데 그 위치가 가장 가운데에 있으니 오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강 오륜 얘기하는 겁니다. 삼강 오륜의 가운데에 부부 유별이 있죠. 그게
좌우가 있고 가운데 있다, 가운데 한다 요 말입니다. 또한 그 뜻을 생각해 본다면 유친, 유의, 유신, 유서로 그 본래의 뜻이 담겨져 있으나 부부의 관계는 유별이라고 하여서 가장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란 낳고 기르는 이치와 음양, 남녀의 조화로서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오륜 가운데 부자 유친과 부부 유배를 살펴봅니다. 부자 유친은 윤기로서 유전인자로서 맺어지는 부자지간이 세상의 근본을 형성하고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친은 곧 육친이라는 말입니다. 인류의 계승이 부자로 이어져서 만대로 흘러왔으니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부부유별은 오륜 가운데 세 번째가 부부유별입니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특별한 관계라고 하였으니 오륜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중용에 솔성지위 도라고 하여 성을 따르는 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도를 통하는 방법론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는 사방은 정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동서남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방향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방향이다. 방향으로 말하면 360도도 있고 24방위론도 있지만 네 방위가 가장 중요하고 따를 만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도에 통하는 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네 가지가 있다. 이들이 표현하는 바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추구하는 바는 같을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의 경전, 석가의 가르침인 불교의 경전, 예수의 가르침인 기독교의 경전,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실합 철학 및 회교의 코란, 이러한 경전 속에는 우주 대자연의 진리가 담겨져 있으며 그 추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상이하지만 결과는 귀일점, 즉 중정을 잡으면 같다는 말입니다. 함께의 상호관계를 살펴봅니다. 함께는 형이상학적이며 기화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함께는 형이하학적이며 형화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간의 감흥의 원리와 낳고 낳는 의미를 담았으면 항은 부부간의 도리로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을 담고 있습니다. 함은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어져서 인생의 전반으로 바라보는 중년 부부의 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부 지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거나 사업을 하는데도 일정하게 쉬지 않고 오래 하여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감의 이치나 항구의 이치를 우주대자연과 하람에 비겨서 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은 형이상학의 마음, 천부지성의 마음을 정이라고 표현하고 형이하학적인 정은 마음심의 푸름 곧 채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외부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경의 생성 원리 가운데 낳고 낳는 생생지의 뜻이 있고 낳고 낳는 뜻이고 정통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건곤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하경에서는 인사적인 것으로 착종되어 있어 하망지리로 시작을 합니다. 상경이 성이상학적이라면 하경은 형이하학적인 글입니다. 얼마 안 남아서 남겨놓기가 아까워서요. 급하게 읽었습니다. 여기는 한번 나중에 이 뒤에를 한번 슬쩍 한번 더 보십시오. 요 남겨놓고 가기도 그렇고 그죠? 남겨놓고 가면 꼭 집에 먹다 남은 누룽지 붙여놓은 것 같을 것 같아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